안녕하세요. 소방합격 노트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41번부터 60번까지 2026년 1회 소방설비기사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소방기본법이랑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까지 골고루 섞여 있어서 어디서 출제되든 당황하지 않게 기초체력을 딱 다져드릴게요. 오늘 숫자들 진짜 많이 나와요. 5m, 300만 원, 12년 이런 숫자들은요. 그냥 눈으로 훑지 마시고 꼭 소리내서 한 번씩 따라 읽어보세요. 입으로 한번 뱉은 숫자는 진짜 안 잊혀지거든요. 자, 그럼 4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는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소방력 얘기예요. 문제는 소방력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건데요. 여기서 소방력이라는 건 소방기관이 불을 끄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랑 장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보기 3번을 보면은 소방본부장이 확충 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실제로는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확충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법조문 그대로라서 옳은 설명이에요. 핵심 키워드 3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소방력, 소방관 더하기 장비를 합친 말이에요. 2위는 시도지사, 확충 계획을 세우는 진짜 주인공이고요. 3위는 행정안전부령, 소방력 기준 자체를 정하는 법의 종류예요. 한 줄로 외워볼까요? 계획은 도지사가 짠다, 소방본부장은 안 짠다. 이번엔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문제예요. 가스 공급 시설에서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있으면 제조소랑 몇 미터를 띄워야 하냐는 문제인데요. 이건 전압 크기로 안전거리가 갈리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7,000V 초과 35,000V 이하 구간은 3m, 그리고 35,000V를 초과하면 한 단계 더 멀리 떨어져야 해요. 정답은 2번 5m입니다. 3번인 3m는 낮은 전압 구간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안전거리, 2위는 사용 전압 35,000V 초과라는 기준선, 3위는 정답 숫자인 5m예요. 전압이 세지면 사람도 한 걸음 더 물러서야겠죠? 3m에서 딱 5m로 두 걸음 더. 이번 문제는 화재 안전조사 방해했을 때 벌칙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안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어떤 벌칙을 받을까요? 이거 소방관이 검사하러 나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은 이 법에 실제로 없는 숫자라서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에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화재 안전조사, 2위는 거부방해 기피, 3위는 정답인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조사관 앞을 막아서면 303번 경고에 300만 원 벌금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번엔 소방시설 분류 문제예요. 경보설비가 아닌 걸 고르는 건데요. 통합감시시설, 가스 누설 경보기, 비상 콘센트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중에 하나만 빼고 다 경보설비거든요. 경보설비는 화재를 알려주는 설비, 그러니까 학교 화재 경보 벨 같은 역할을 해요. 정답은 3번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콘센트는 이름 그대로 전기 코드를 꽂는 곳이라서 알림이 아니라 진압 현장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소화활동 설비에 속해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경보 설비, 2위는 소화활동 설비, 3위는 비상 콘센트 설비예요. 콘센트는 전기 플러그 꽂는 곳, 경보 아니라 진압 현장에서 전기 공급해주는 소화활동 설비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번엔 위험물 게시판 문제예요. 제 사료 위험물,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제조소의 게시판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물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주의, 화기엄금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기랑 화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화기엄금입니다. 물기엄금은 인류 중 알칼리 금속과 산화물이나 삼류 중 금수성 물질 전용이고요. 화기주의는 이류 전용이에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제사료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고요. 2위는 화기엄금과 물기엄금을 구분하는 것, 3위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실제 색상 규격이에요. 사료는 기름류라서 불 붙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화기엄금 딱지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이번엔 소방 업무의 응원, 그러니까 옆 동네 소방서에 지원 요청하는 얘기예요. 문제에 나온 보기 4개 중에 딱 하나만 법조문이랑 다르게 바뀌어 있는데요. 바로 4번이에요. 4번은 시도지사가 응원 협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하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소방기본법 조문 그대로라서 다 옳은 설명이에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소방 업무의 응원, 2위는 행정안전부령, 3위는 시도지사와 규약이에요. 응원협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행안부 담당, 대통령은 응원 안 오고 행안부가 규칙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번엔 위험물 유별 분류 문제예요. 자기반응성 물질이 뭔지 고르는 건데요.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고요. 쉽게 말하면 공기 없이도 스스로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좀 독립적인 폭탄 같은 존재예요. 황린, 염소, 산염류, 알칼리 토금속, 아조 화합물 이렇게 나오는데 황린이랑 알칼리 토금속은 제3류, 염소, 산염류는 제1류거든요. 정답은 4번 아조 화합물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2위는 아조 화합물, 3위는 황린, 염소, 산염류, 알칼리 토금속처럼 소속이 다른 5단 멤버들이에요. 아조는 나 혼자서도 터진다는 뜻으로 기억하세요. 남 도움, 그러니까 공기 없이 자기 반응. 이번엔 소방대의 구성원 문제예요. 딱 세 부류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이 3명만 소방대에 들어가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자체소방대원은 소방대가 아니에요. 자체소방대는 회사, 그러니까 제조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설 소방팀 같은 거라서 국가에서 정한 정식 소방대랑은 달라요. 정답은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원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소방대 세 부류, 2위는 자체소방대원, 3위는 근거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에요. 소방대는 공무원, 의무, 의용, 삼총사, 자체소방대는 회사 소속이라 왕따예요. 이번엔 지정수량 계산 문제예요. 제1석유류 중에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리터일까요? 여기서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을 말해요. 비수용성은 200리터고 수용성은 그 2배거든요. 정답은 4번 400리터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제1석유류, 2위는 수용성 여부, 3위는 지정수량 400리터예요. 수용성은 물이랑 친구라서 넉넉하게 400리터, 비수용성 200리터의 딱 2배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엔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 문제예요. 위락시설이 아닌 걸 고르는 건데요.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공연장 중에 딱 하나만 위락시설이 아니에요. 위락시설은 놀고 즐기는 곳, 그러니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직접 놀고 즐기는 활동이 중심인 시설이에요. 반면에 공연장은 앉아서 보고 관람하는 곳이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요. 정답은 4번 공연장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위락시설, 2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 3위는 공연장이에요. 공연장은 보는 곳이라 문화시설, 무도장이랑 카지노 노는 곳이라 위락시설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번엔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문제예요. 소방서 종합상황실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꼭 보고해야 하는 화재를 고르는 건데요. 사상자 10명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 원 이상, 그리고 관공서나 학교 화재는 다 보고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4번을 보면 재산피해액이 1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기준인 50억 원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실제 보고 기준에 다 해당하는 화재예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2위는 재산피해액 50억 원이라는 기준선, 3위는 사상자 이재민 특정 대상물 같은 다른 기준들이에요. 재산피해는 50억은 넘어야 진짜 큰 불, 10억은 아직 보고할 급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번엔 위험물 탱크 정기검사 주기 문제예요. 50만 리터 이상인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큰 5개 탱크 얘긴데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4번 12년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부터 받는 차기 정기검사는 최근 검사일부터 11년 이내예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 2위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 3위는 12년과 11년이라는 두 숫자예요. 완공은 12살 되면 첫 검사, 그 다음부터는 매번 11살씩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번엔 무창층 계구부 얘기예요. 무창층이란 창문 같은 계구부가 거의 없는 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계구부 조건 중에 하나가 높이 기준이에요. 바닥면에서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얼마 이내여야 할까요? 정답은 2번 1.2m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무창층, 2위는 계구부 밑부분 높이 1.2m, 3위는 지름 50cm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크기 기준이에요. 창문 밑 1.2, 미터는 딱 성인 무릎에서 허리 높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탈출구예요. 이번엔 소방용수 시설 중에 급수탑 얘기예요. 급수탑에 있는 개폐 밸브를 어느 높이에 설치해야 할까요? 이건 아이들 손이 함부로 안 닿게, 그렇다고 어른도 힘들지 않게 딱 적당한 높이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급수탑, 2위는 개폐 밸브, 3위는 지상 1.5m에서 1.7m라는 설치 구간이에요. 아이 손 못 닿게 살짝 높이, 1.5m에서 1.7m는 딱 어른 허리에서 가슴 높이예요. 방금 나온 급수탑 그림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급수탑 맨 위에는 보호캡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요. 그 옆에는 토출구가 있어서 소방차나 배관으로 물을 보내줘요.
가운데쯤에 있는 동그란 바퀴 모양, 그게 바로 개폐 핸들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닫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리는 구조예요. 이 핸들 밑으로 이어지는 축이 밸브 축, 그리고 그 아래 큰 몸통이 밸브 몸체예요. 핸들의 회전력이 축을 타고 내려가서 밸브 몸체 안에 있는 물기를 열고 닫는 거죠. 맨 아래 급수관 연결부는 실제로 물이 들어오는 입구고요. 옆에 있는 철제 기둥들은 지지부라서 급수탑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정리하면요. 법에서 말하는 개폐 밸브는 이 핸들, 축, 몸체를 다 합친 전체 장치를 가리키는 거고 1.5m에서 1.7m라는 높이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손을 대는 개폐 핸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문제예요. 넷 중에 하나만 기간이 다른데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제연 설비 중에서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 설비는 다 3년인데 무선통신 보조 설비만 혼자 2년이에요. 정답은 3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2위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2년, 3위는 나머지 소화설비 계열 3년이에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 중 왕따, 혼자만 2년, 나머지는 3년이라고 외우세요. 이번엔 피난층이 뭔지 묻는 문제예요. 여기서 제일 흔한 착각이 피난층은 무조건 1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경사지에 지어진 건물은 지형에 따라서 지하 1층에서도 지상으로 바로 나가는 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답은 3번,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1번은 무조건 1층이라고 해서 틀렸고 2번은 피난층이 꼭 하나라고 해서 틀렸어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피난층, 2위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3위는 경사지 건축물이라는 예외 사례예요. 피난층은 지상행 직행 출입문이 있는 층, 1층 고집 말고 출입구를 보세요. 이번엔 감리원 배치 통보 문제예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면 며칠 안에 누구한테 알려야 할까요? 정답은 1번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키워드요. 1위는 감리원 배치 통보, 2위는 7일 이내, 3위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수신처예요. 감리원 배치는 7일 안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알림장 제출 이렇게 외우세요. 이번엔 방염 대상 문제예요. 의료시설, 옥내 운동시설 중 수영장, 노유자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중에 하나만 방염 대상이 아니에요. 운동시설은 원래 방염 대상인데요.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바로 수영장이에요. 물이 가득해서 애초에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방염 규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방염 성능 기준 대상물, 2위는 옥내 운동시설, 3위는 예외인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은 물바다라 어차피 안 타서 방염 대상 제외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번엔 시공능력평가 계산 공식 문제예요. 경력평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정답은 1번 실적평가액 곱하기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곱하기 100분의 20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시공능력평가, 2위는 경력평가액, 3위는 100분의 20이라는 비율이에요. 경력은 20년 짬밥, 실적평가액 곱하기 경영기간 평점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외우세요. 마지막 문제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예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고르는 건데요. 화재 안전 기준, 특수한 공법의 설계 시공, 하자 판단 기준 이런 건 다 소방청에 있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관이에요. 지방위원회는 딱 하나,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판단하는 것만 맡아요. 정답은 4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핵심 키워드요. 1위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2위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3위는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이에요. 지방위원회는 현장 판사, 이 집 하자 있어 없어 딱 그것만 심의한다고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41번부터 60번까지 20문제 다 같이 달려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특히 숫자 함정이 많았죠. 5m, 300만 원, 12년, 50억 원 이런 숫자들 하나하나 다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영상 다시 볼 때는 숫자 위주로 한 번 더 훑어봐 주세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